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편집성 성격장애와 MBPA 심리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아기의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는 아이들을 직접 키워보고 또 교육을 하고 임상을 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아이를 성인까지 키웠고 뿐만 아니라 뭐 유치원, 어린이집, 뭐 놀이방 또는 아동발달센터 또는 학교 등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 유아기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저는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뭔가 의심하고 뭔가 의도가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인간관계에서 형성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자료를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 편집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이 아산병원에서 제시한 자료가 있는데, 이 정의를 보면 인격 장애란 성격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 편향된 상태를 보이는 장애입니다. 이는 현실 사회에서 자신과 사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격 이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편집성 인격장애는 이러한 인격장애 중 한 가지 유형입니다. 편집성 인격장애는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타인의 의도를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환자는 적대적이고 완고하며 방어적일 수밖에 없겠죠. 적대적이고 완고하고 방어적이고 또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회피하고 경직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증상을 보게 되면은 좌절과 거절을 두려워하고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고 의심이 많고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타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곧바로 따지고 몰아붙이고 의처증, 의부증이 있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중에 네 가지에 해당되면 편집성 인격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한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 친구나 동료의 충정이나 신뢰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나쁘게 이용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를 꺼려한다. 보통 악의가 없는 말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려는 의미 또는 위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이 공격했다고 지각하고 곧 화를 내고 반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한다. 이러한 것이 이제 편집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의심하고, 그렇죠? 의심하고 있는 모습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적대적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장애적인 측면들이 물론 그 유전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쵸? 이게 모든 게 심리 장애는 그래요. 이 심리 장애 문제는 유전적인 요인, 또 심리 사회적인 요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요인들이 이게 있겠죠. 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양육 환경이라든지 자신들이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성격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자꾸 뭔가 적대적으로 대하고 뭔가 이것이 이제 발전되게 되면은 이 망상 장애로 갈 수가 있겠죠. 망상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지금은 조현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도 짙어지게 되면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의처증, 의부증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갖고 있는 사람하고 옆에 살다 보면은 정말 뭐 미칠 듯이 힘들다.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괴로워서 살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괴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집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뭔가 적대적으로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동들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또는 사회 생활에 끊임없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치료적인 측면은 이제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가를 MBPA 과학으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MBPA 과학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M은 마인드예요, 정신, B는 브레인, 뇌고, P는 피지컬, 신체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이 정신 내 신체 이론론, 정신 내 신체 상호작용 법칙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M이라는 게 마인드, 뇌, 정신이고 그 다음에 B가 브레인, 뇌죠. P는 피지컬, 신체예요. 그래서 A는 액티비티, 활동이에요. 활동.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3를 쉽게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M1은 기억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억. 정신을 세 가지로 분리한 거예요. M2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정. 그래서 이걸 사실상 MBPA 과학에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M2를 수동적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수동적 정신. 감각 정신. 감각기가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 만들어진 정신. 그 다음에 감정, 인간의 감정. 그리고 수동적 생각. 내가 자주 가던 공간에 가면 그때 추억이 떠오르는 것은 수동적인 정신이죠. 예, 이런 수동적 생각. 그리고 M1은 축적된 정신, 인간의 기억을 말하는 거고요. M3는 능동적 정신, 인간의 사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활동. 이것 또한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치료할 때 이제 각각의 방법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지 치료다 그러면 인지, 이 생각의 분야를 가지고 치료하려고 접근하는 것이고, 또 정신분석 치료, 정신역동 치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간의 이 무의식의 세계,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정서치료, 이 정서치료는 인간의 정서적인 영역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는 영역이죠. 또 이게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를 보면서 심리운동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인간의 운동과 심리를 연계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또 감각 통합, 이 감각적인 치료다 그러면은 인간의 감각적인 영역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세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감각 통합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감각이나 발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치료다, 미술 치료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듣는다라는 게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감정의 세계로. 네, 그림을 보는 것도 그러하죠. 네, 또 뭐 그런 당연한 예술 행위를 통한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감각적인 영역을 통한 심리 치료의 영역으로서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MBPA 과학은 이 눈, 귀, 코, 온몸의 피부로부터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외부 환경, 자연 환경이 됐던 물리적 환경이 됐던 이런 모든 환경들과도 정신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 이 우주, 기후,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주와 이 자연, 이 자연 속에 다양한 만물들, 그리고 기후 있죠. 기후나 지역, 이런 것들, 또 그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내가 자꾸 뭔가 의심이 된다. 이게 이제 유아기 때 예를 들어서 그 양육을 할 때 부모님과의 신뢰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은 사람을 잘 믿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전개할 때 서양 심리학과 동양의 이 심리학들을 융합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는 개념, 불교에서 중도라는 얘기를 하죠. 또 중용이라는 개념,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을 할 때 적정하게 우리가 뭔가 이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어느 정도 발달 시기가 되면 부모님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굉장히 애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형성이 되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안정감 있게 또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은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유기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그냥 나의 심리적 이 불안을 이해하지 않고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하다 보면은 그것이 청소년기라든지 성인이 돼서 이런 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배신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배신을 겪다 보면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편집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뭔가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완전히 부정적인 영향이 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상 행동이나 이상 언어라든지 이상 사고 감정들이 지나치게 나타나 가지고 사회생활에 불가능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제 성격적인 장애가 발생되고 있고, 이것이 더 심화가 되면은 이제 망상,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조현병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망상 속에서 뭐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누가 나를 죽여, 또 물에도 누가 나를 살해하기 위해서 독을 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조심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심리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비합리적인 사고는 아닌가. 그 사고를 바꾸면서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기억도 변화되고 감정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면 뇌의 활동도 변화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정신이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죠. 언어, 행동, 표정. 그럼 언어, 행동, 표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심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담 치료를 받는단 말이죠. 뭐 의사라든지 상담사들한테 상담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는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또 그 사람들이 계획된 심리 치료의 방향을 통해서 대화를 들어 나감으로써 끊임없이 이 수동적인 생각의 변화, 그리고 감각 정신의 변화가 이것이 기억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또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 연극 심리 치료라든지 또는 뭐 영상 심리 치료, 영화 같은 거를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느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자연 속에서 뭐 숲치료, 숲에서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수양을 통해서, 동양적인 방법에서는 뭐 요가라든지 또는 다양한 수양 또는 뭐 호흡법, 우리가 뭐 요즘에 보면은 뭐 다양한 그러한 뭐 뇌호흡이라든지 기호흡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의 호흡법,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걷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나가면서 몸이 건강해지면 뇌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은 더 빠르게 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 이거 어떤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가는 과정. 그리고 스스로 운동이라든지 또는 뇌 건강에 좋은 그러한 음식, 그러니까 뭐 술과 뭐 이런데 자꾸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심리적 정신과 뇌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든 활동들은 심리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활동들. 그래서 사람의 원예 활동, 노동 활동, 또 운동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음악 듣기라든지 미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심리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상담을 받는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너무 심해져 갖고 뇌의 신경호르몬의 체계가 무너지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피해, 사회적인 피해가 가고 이런 정황이다 그러면은 의사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뭐 약물 치료 의사들도 쉽게 권하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자극과 반응이거든요. 약물 치료라는 측면이 자극과 반응이기 때문에 또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남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독되는 것 또는 하나를 썼는데 이제는 두 알을 써야지 영향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심리 치료, 상담 치료라든지 또는 다양한 뭐 음악, 미술 또는 뭐 본인 스스로 자기 심리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평생을 자기 심리를 치료하면서 가는 길인지도 몰라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중도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중도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은 극으로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성격에 이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격장애, 인격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장애, 요즘에 이제 성격장애라고 많이 하죠. 인격장애, 성격장애, 그렇죠? 그래서 인격장애, 성격장애가 있는데 이 인격장애, 성격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런 편집성 성격장애, 또 뭐 분열성, 조현성이라 그러죠. 분열성 성격장애, 또 분열형 성격장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현형 성격장애 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립돼 있다든지 또는 많은 어떤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매몰돼 가지고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그러한 사고를 하면서 살아간다든지, 또는 뭐 경계성 성격장애, 굉장히 마음의 변화가 심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죠. 인간관계가 어제는 참 좋았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다음에는 극적으로 원수가 돼 있기도 하고, 뭐 이러한 경계성 성격 장애라든지 반사회적 성격 장애, 우리가 소시오패스 같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라 그러죠.
자기 공주병, 왕자병 이런 거. 그 다음에 히스테리성 장애, 그러니까 연극성 장애죠. 그러니까 연극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짓말을 아주 그냥 진짜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성격 장애들. 그리고 또 강박성 성격 장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강박성 성격 장애, 또 회피성,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거죠. 회피성, 또 의존성 성격 장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런 의존성 성격 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심리장애, 정신장애에서 보면은 뭐 우울증이라든지 우울한 거죠. 우울증이나 조증, 기분이 굉장히 떠 있는 거, 조울증,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한 기분장애, 또 불안장애, 우리가 그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런 불안장애들. 그 다음에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현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이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편집성이 조현병으로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외에 우리가 성격 장애라든지 또는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또는 제가 계속 많이 설명하고 있는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장애가 450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심리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루하루 자신의 정신을 지키며 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정신을 중도의 입장에서 치우침 없이 잘 이 평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격장애 중에 편집성 성격장애, 그리고 MBPA 심리치료는 어떠한 치료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가. MBPA는 융합 심리치료죠. 그래서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융합해서 치료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한 가지 치료법만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약물 치료만이 우선적이다, 뭐 상담 치료만이 우선적이다, 최고다, 또는 뭐 음악 치료만이 최고다, 뭐 이렇게 한쪽으로 빠지는 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양한 존재고 다양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심리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심리 치유 하면서 동양은 주로 자기 심리 치유 방식들을 많이 선택을 했던 거예요. 요가라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어두울 때 마셨을 땐 달콤했는데 다음날 해골물을 보니까 그때는 뭐 5바이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을 바꾸면은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나 반응도 바뀐다라는 그러한 합리적 그 인지치료, 합리적 정서치료의 그러한 부분들도 다 동양에도 다 존재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MBPA 과학은 융합 심리 치료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의심하고 적대화하고 뭔가 상대방에게 의도를 자꾸 캐려고 하고,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나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힘듦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먼저 스스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신병원에 가는 거, 뭐 상담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심리 치유를 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스스로 이러한 성향이 있고 이러한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거 스스로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50% 이상은 심리치료에 도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계속 제가 이 심리 장애 중에 우리가 성격장애적인 측면들을 다루면서 특히 이제 이것이 유아 교육 그리고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이들의 이 발달 재활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기초 발달들이 나중에는 이런 성격 장애라든지 각종 심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계성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